하루에 책을 50권 읽어주면 천재가 된다 이런 말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살짝 그래서 약간 자폐스러워진 애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어머나, 책을 너무 많이 읽어줘서요? 책으로 세상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새 과시호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 가기 전에 뭐를 읽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각 업계에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를 담은 대회비의 신하영입니다. 자, 부모의 진짜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통제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오늘은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 교육의 대회비를 조선미 교수님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뭔가 가정을 말을 하라고 하면은 조금 일반화가 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시고 약간 요런 구조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무뚝뚝하고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자, 이렇게 자라난 아이한테는 어떤 특징들이 보여지나요?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요. 무뚝뚝한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밀착된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주양육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을 실어서 대하는 대상. 엄마가 안정적이면 엄마 기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도 아빠의 양육은 게이트 이론이라고 엄마라는 게이트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아빠랑 다이렉트하게 관계가 맺어지진 않아요. 보통 이제 엄마가 키웠으면. 근데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차이가 큰데요. 이제 남자아이들은 동성 부모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아빠를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바깥일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엄마한테 친절하게 하고 집안일도 해.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커서 결혼했을 때 뭐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에헴하고 혼만 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왜 넌 집안일 안 해? 그러면은 왜 내가 해야 돼? 저희 남편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 아이들은 주 양육자를 정서적 친밀감으로 결정해요.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건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추운지 목마른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을 주양육자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오면서, 이게 이제 엄마 아빠 아이면 이렇게 3자 구도잖아요. 이제 여기는 4자 구도면서 아빠가 대부분 소외돼요. 그러면서 엄마 할머니 아이가 되는데, 엄마하고 할머니는 이제 세대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이게 안 보이게 갈등이 있어요. 이제 그게 애한테로 갑니다. 그냥 부모는 애를 다루는 게 굉장히 이렇게 직관적이고 다이렉트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복합 감정이 많아요. 왜 내가 손주를 봐야 되지? 뭐라든지, 나라도 잘 키워야지. 어떤 분들은 막 학습지까지 다 시키세요. 어머니 얘 간식 좀 그만 주세요. 그럼 그래 알았어. 하지만 니네 엄마가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힘든데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는 정서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간식을 줄 때 그 할머니의 복잡한 감정? 혼란스럽겠다.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면은 할머니를 스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집에 가면 엄마들이 어머니 TV 좀 보여주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먹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져요. 사실은 애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감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그런 거를 좀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생존입니다. 아빠가 조금 더 우쭈쭈 해주는 집안이면은 뭔가 혼날 것 같다? 그럼 알아서 아빠한테 가거나. 그러니까 약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아이를 키울 때 권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의 차이는 뭘까요? 권위 있는 부모는 애가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사탕을 몇 개 먹을지 누가 정해요? 엄마가 정하죠? 그렇죠. 사탕을 요만큼만 먹어 하면 아이는 불만은 있지만 따르잖아요. 이제 그 영역에서 아이는 부모가 권위 있다고 느끼는 거죠. 사탕을 언제 얼만큼 먹을지를 정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싫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10개를 먹고 싶지만 3개밖에 못 먹어. 어쩔 수 없지. 따라야 그렇죠. 된다. 그럼 권위적인 부모는요? 애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게 했어요. 근데 이제 소리 지르고 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이 다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친절한 부모가 되고 싶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화는 있어. 그래서 자, 너의 선택에 맡길게. 씻고 잘 거야, 안 씻고 잘 거야? 그럼 안 씻고 잔다 그러면 선택을 하게 해줬으니까 안 씻고 자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못 참고 근데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야죠. 저는 이거는 딱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친구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되나요? 절대. 예를 들면 제가 히말라야 산을 오르기를 했어. 혼자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러니까 거기 익숙한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 없이 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얘네들이 판단할 수 있나요? 사탕을 몇 개 먹을지? 판단할 수 없는데 결정권을 주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친구는 결정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친구 같으면 권위 없는 이랑 동의합니다. 갑자기 그 영상이 또 생각나요. 계속 이제 이수지 씨 영상을 예로 듣는데 처음에 제이미맘이 좀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말투가 누구누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어디 올라가지 않아요. 이 어투는 교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훈육 방법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훈육은 아이가 들었을 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멜로디 같이 들리네요. 근데 이게 그때 무서워하면 그래도 훈육이 된 거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훈육이 된 거예요. 아, 쳐다보고 안 하면 훈육이 된 건가요? 안 한다기보다 안 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말했을 때 이렇게 돌아보고 진짜 안 되는 표정 있지 않나요? 뭐 이제 이런 거. 그게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이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 그냥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긴 하잖아요. 교양 있는 부모예요. 교양보다는 좀 자기적이네요. 근데 육아를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과시용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비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부터 베넷 쪼고리는 이 브랜드, 하이체어는 이 브랜드, 유모차는 꼭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가기 전에 뭐를 읽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쭉쭉쭉쭉쭉 사춘기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유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책을 50권 읽어주면 천재가 된다. 이런 말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살짝 그래서 약간 자폐스러워진 애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어머나, 책을 너무 많이 읽어줘서요? 책으로 세상을 가르쳐줘서. 뭐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에게 안녕 친구야. 나는 누구야. 우리 같이 놀래. 이제 놀이터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죠. 이제 남들이 보면 너무 이상하죠. 그쵸. 우리 같이 놀래? 이렇게 안 하고. 쓱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야 하지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같이 하면 이렇게 약간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또래 관계는 끼어들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부모가 해주면 이게 한 10살부터는 못해요.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요새 친구 없이 다니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가 그냥 가서 지우개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지우개만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을 때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 때는 약간 자의식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근데 3, 4학년에는 그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이터에 가서 엄마들 가서 놀자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계속 쳐다보면 그 다가가기가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어머니들한테 놀이터에 가면 약간 뒤돌아 앉아있으라 그래요. 핸드폰 보고 있어도 되나요? 핸드폰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엄마 시선이 나한테 향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다가가기를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이 있을 때 핸드폰 보면 괜히 나쁜 부모인 것 같아서. 그럼 패드를 갖고 가셔서요. 책 읽는 척 하면서 하세요. 책이요? 핸드폰 볼게요. 가뜩이나 짐 많은데 어떻게 패드를 챙깁니까? 짐을 많이 갖고 가세요? 아주 뭐 이것저것 뭐 주전부리, 물통. 근데 간식은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배고프면 뭔가 이렇게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시그널을 할 수 있거든요. 배고픔을 네. 엄마도 감지 못하고 애도 감지 못해요. 반성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부모는 불안을 견디는 부모예요. 따라가는 다니는 건 쉬워요. 그걸 참는 게 어려워요.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아이의 상황이. 그러다 보면은 좀 부모 입장에서 말 실수도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답답한 마음에라든지. 아이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존재를 부정하는 말.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네가 그렇지 뭐. 이거 어디에 말인데 또 몰라?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지름길이 학습지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다 널 위한 거야.
그 단골 멘트 있잖아요. 뭐 우리가 부자인 줄 아니? 뭐 엄마 아빠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일단 정신과는 괴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기가 우울증이야. 그래서 우울증인데 이제 뭐가 괴로우세요? 그럼 부모님한테 죄송하대요. 그래서 왜요? 내가 우울한데 왜요? 했더니 너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듣고 큰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게 사실 아이를 생각해서 말을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이제 애들 나름대로 행복을 정의해요. 웃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해요. 근데 애를 막 웃기기 위해서 막 온갖 이벤트를 다 해주면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 내가 즐겁지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 교수님 이 말은요? 엄마는 너밖에 없어. 무섭죠. 이 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죠. 외동 중에서 비혼이 되게 많아요. 결혼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누가 챙기지? 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면 좋겠지만 모르고 말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시기,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한 번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다 나름 내구력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엄마가 말할 때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얘네들을 무너뜨리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엄마들의 핵심 감정이 불안이에요. 그럼 조금 그런 불안이 아이한테 전가됐다라고 느꼈을 때 깨닫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 내가 이런 말을 좀 너무 많이 했구나. 그때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행동 지침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뭐 5,000원어치 사왔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뭘 드시겠어요? 저 민트 초코 좋아하는데. 애가 그걸 좋아하면. 아 양보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뭔가 아이가 엄마는 진짜 민트 초코 안 좋아해. 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엄마는 하겐다즈야. 아 엄마의 취향도 중요해. 그렇죠. 아 엄마는 너가 먹고 남긴 거 먹는 사람이 아니야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행복한 걸 챙기는 분이야. 막 울면서 엄마 행복해. 엄마는 너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이게 아니라 내가 내 걸 챙기는 것도 보여줘야겠네요. 아이 키우면서 항상 모든 부모들이 고민이 결론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과연 내 아이가 잘 크고 있는가? 교수님이 보시기에 결국에는 잘 크는 아이는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50%는 지능이거든요. 공부를 잘했다고 잘 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소속된 집단 안에서 그냥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드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가 적당한 개입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은 사실 뭘 하는지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중학교 자녀의 핸드폰을 뺏으면 아무리 순한 애라도 몸싸움이 벌어져요. 아, 얘네들한테 핸드폰을 뺏는 건 모든 친구 관계를 다 차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그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없애거나 사용을 줄이면은 학습 능력이나 능률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 않나요? 그게 사실 맞는데요. 어쨌든 디지털 기기가 주의 집중력이 정상 발달하는데 지장을 주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패드로 아이들 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재미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공부 재밌은 적 있으세요? 공부는 고통스러워야죠. 예, 그럼 고통으로 시작해야죠.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작하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는 연령. 통제부터 시작해요. 얘를 사줄 때부터. 근데 왜냐면 중학교 때 사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 3, 4 이때부터 규칙을 만들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좀 크면 조금씩 늘려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애들이 갈망만 너무 커지거든요. 이제 청소년기는 원래 부모한테 반항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일방적으로 눌러놓으면 제일 좋은 트리거가 되죠. 그렇다면은요, 뭔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주도적인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어떤 말을 듣나요? 전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 수준이 높은 애들.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요?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약속 있는데 1시간 전에 안 가면 불안하고 완전히 또 반대인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숙제를 해라는 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나이는 일단 10살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 그럼 이제 걔네들 중에서 그 이전에 훈련이 잘 된 애들. 엄마가 밥 먹어 그럼 이제 와서 먹고 이런 애들이 좀 불안도 높고 지능도 높으면 이제 한 4, 5, 6학년이면 숙제를 해요. 남자애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남자애들은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상이 아니거든요.
불안 지수라고 말하면은 조금 나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애착 관계가 덜 형성돼서 아이가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요렇게 저는 연결을 나를 바꾸면 네. 조심성이 많아요. 조심성이 많다. 불안은 기질이거든요. 네. 불안을 말만 들으면 이게 뭔가 나쁜 것 같은데 새로운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데 갔을 때 막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막 움츠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기질과 위험하다고 느끼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임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좀 학력이 높은가요? 그렇죠. 불안이 높으면 기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80% 하면은 이 정도면 됐지 이러는데 이들은 99%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이 아니라 정서에 반응한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